네, 안녕하세요. 유유케 아트 디자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일반 영상에서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여러분과 더 소통하기 위해 실시간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라이브는 일반 공개용 라이브와 멤버십 회원 전용 라이브로 구분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반 공개용 라이브는 실제 실시간 방송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혹시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은 멤버십 골드 등급을 통해서 라이브 풀 영상을 그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첫 라이브 기념으로 제가 특별히 핵심만 정리하고 편집해서 공개용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관련 소식은 항상 저희 채널 게시판에 사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예약된 라이브 일정을 공유받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라이브 일정도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로 프롬프트. 뭐니 해도 미드저니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하죠. 미드저니는 정말 기초가 아직 안 잡히신 분들도 하실 수 있을 만큼 좀 쉬운 UI랑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초보에서부터 어느 정도 숙련자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당연히 AI 이미지 생성하는 명령어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프롬프트로 인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올지 좌지우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 프롬프트,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 파라미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일단 프롬프트 작성 팁이라고 굳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일 많이 초보자분들 많이 쓰시는 게 뭘까요? 당연히 챗 GPT예요. 솔직히 챗 GPT에 관련된 탐색기들이 다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대화하듯이 자연어 검색으로 이제 입력을 하셔도 충분히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뽑아주긴 하지만 아마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길게 나오고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챗 GPT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이전에 저는 먼저 기본적인 구성을 좀 알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시는 법을 기본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서 이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미드저니에서 프롬프트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해야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굉장히 다 디테일하게 써놓고 시작을 하시려고 하세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시작은 오히려 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자세하게 붙이는 반대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적절한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에다가 밑색 그림을 그리고 컬러링을 하고 디테일 묘사를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리죠. 심지어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 처음에 이런 기본 도형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살을 더해가면서 드로잉을 완성해 가듯이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완벽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슬로스 이렇게 나무늘보를 했는데 이 나무늘보가 어떤 나무늘보였으면 좋을까? 나는 힙합풍의 뭐 래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나무늘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살을 붙이는 거죠. 이 초록색이 지금 프롬프트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경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늘보가 있는 배경 공간은 어디면 좋을까? 근데 저는 이제 클럽바 뭐 거기서 디제잉을 하고 있는 이런 묘사까지 계속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이제 리얼리스틱이라든지 스타일을 붙이는 겁니다. 뭐 시네마틱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파라미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종횡비를 건든다든지 여러 가지 뭐 퀄리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슬로스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 이렇게 프롬프트가 붙여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예시를 해본 건데 이렇게 슬루스를 작업을 했다가 래퍼 같은 그런 의상을 입은 이런 래퍼 나무늘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AR23 이 부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종횡비죠. 가로가 2대3이기 때문에 조금 세로가 긴 세로형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배경이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분명히 디제잉하는 클럽바 이렇게 스테이지를 입력을 했지만 배경이 안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횡비가 2대3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가면서 나는 배경을 더 잘 보여줘야 되겠다. 3대2로 바꾸고 다시 또 16대9로 바꾸고 또 이렇게 바꾸고 작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는 실사 타입을 원하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약간 드로잉 타입이나 그림 스타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방지하려고 리얼리스틱이나 좀 더 영화 같은 화면을 연출해야 되겠다.
시네마틱 뭐 이런 식으로 살을 계속 붙여가시는 거예요. 요 예시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 가실 때에도 기본적인 구성 핵심 요소가 있죠. 자, 이것만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은 일단은 웬만한 디테일한 프롬프트는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완성된 예를 하나 보면 지금 여기에 이런 지금 안개 낀 대나무 숲에 서 있는 젊은 여성 사무라이. 그래서 제가 주제가 사무라이죠. 여성 사무라이. 그리고 서 있는 여성 사무라이. 배경도 지금 안개 낀 대나무 숲. 스타일은 디지털 페인팅. 자, 조명도 지금 소프트, 앰비언트 라이트, 시네마틱 그런 분위기. 세부 묘사도 좀 더 복잡한 일본 스타일의 약간 이런 갑옷 디자인. 그다음에 이런 세부 묘사의 이런 피사계 심도까지도 넣었어요. 이 피사계 심도라는 건 이제 뒤에 이제 배경하고 인물하고 이런 식으로 노출 값을 좀 조정을 해서 지금 약간 저렇게 뭉개지게 블러 효과를 내는 건데, 이렇게 배경이 약간 블러 효과가 주듯이 뭉개져 있으면 당연히 인물이 더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도 세부 묘사에서 좀 조정을 하시면서 넣으면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색감 톤도 아까 이제 그레이스톤 약간 지금 그린과 그레이 톤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좀 깔려 있는 분위기죠. 이 전체적인 이미지의 분위기를 또 좌지우지할 때 이 색감이 갖고 있는 이 영향력도 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색감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너무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비율을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로우 모드 같은 이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로우 모드는 최대한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미드 저니가 자동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 미학의 기능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차단시키고 날 것 이미지, 프롬프트 그대로 이미지를 뽑아내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드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니지 모드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니지라고 애니메이션하고 그림 이런 일러스트에 전용으로 만들어진 또 전용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디지털 페인팅이라고 실사가 아닌 이런 이미지를 뽑았기 때문에 파라미터에서 모드를 니지로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성 핵심 요소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살을 붙여간다는 느낌으로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자, UI UX 쪽에 관련된 팁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대단한 팁은 아닌데 정말 자주 사용하는 입장에서 요게 이런 팁들을 하나하나를 아는 거랑 아닌 거랑 좀 업무 효율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롬프트 창에 대시고 마우스 키보드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이 키보드 키를 위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작업했던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방금 전에 했던 히스토리 아니면 조금 더 이전에 했던 히스토리, 특히 이렇게 이미지를 만약에 처음 본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또 바로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유용해요. 큰 기능은 아니지만 내가 썼던 이미지 레퍼런스들을 썼던 프롬프트들이 바로바로 또 나오기 때문에 UX적으로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프롬프트 세부의 옵션 바로가기 부분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나셔서 이렇게 한번 상세 화면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야 이 크리에이션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믹스를 할 건지 펜 이동을 할 건지 줌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모 옵션에서 이렇게 저처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게 기본으로 다 체크가 돼 있지 않아요. 아마 뭐 줌이나 이런 몇 가지들은 기본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체크를 해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이걸 체크해야만 이 옵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를 보다가 매번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하면서 들어와서 여기서 누르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작업량이 많을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 꿀팁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용해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바로 이 썸네일에서 바로 여기서 바로 줌이나 펜이나 아니면 바리에이션 이런 걸 업스케일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이미지를 즐겨찾기를 한다든지 숨긴다든지 이런 것도 바로 그냥 이 리스트에서 가능한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보통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 클릭을 하고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UX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꿀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에 대한 부분의 팁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오늘 만들고 싶은 주제가 3D 고양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검색에 제가 3D 캣을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3D 캣 관련된 이런 검색에 걸리는 이미지들이 쫙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이 3D 캣 중에서도 어떤 이미지들이 있냐면은, 저는 고양이 디자인이 뭐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미니멀한 이런 느낌을, 완전히 캐릭터 같은 미니멀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한 번 더 이 검색에 대한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검색이 또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검색은 이 익스플로러에서 나왔던 검색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이 서치를 또 누르시면 그 중에서도 또 이런 캐릭터 타입에 더 가까운 3D 캣을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범위가 좁혀져서 여러분이 검색하신 원하는 이미지를 찾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더블 서칭 관련된 이런 팁도 활용을 하시면 유용하게 좀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 폴더 정리, 이미지 정리라고 할게요. 자, 사실 미드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강점이죠. 네.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만들었던 이미지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이미지들 정리를 어떻게 하고 관리를 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드전이 이런 부분이 강점이죠. 그래서 보통 이미지만 만들고 정리하시는 거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드전에도 이런 좋은 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짚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폴더 정리가 있어요. 프롬프트 창 맨 우측에 보면 폴더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니까 폴더가 쭈루룩 나오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탭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중간에 지금 보이시나요? 2D 접히니까 또 접히죠. 3D 사진, 이게 뭘까요? 이거 대메뉴예요. 그러니까 뎁스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폴더에도 예를 들어 제가 2D 이미지를 뽑고 3D 이미지를 뽑고 사진하고 이렇게 스타일을 다 나눠두고, 그 2D에서도 홈, 배경, 뭐 일본 스타일 이런 식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찾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미지를 작업을 생성을 하시면서 안 그래 정리를 안 하시면 계속 쌓이거든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저도 지금 아직 다 정리는 못했지만 나중에 정말 원하는 이미지, 아니면 만들었던 이미지 중에 좋았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기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틈나실 때마다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폴더는 이렇게 뉴 폴더를 누르시면 말 그대로 폴더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폴더가 생기는 거예요. 뭐 2D에서 나는 예를 들어 미소녀 캐릭터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 아무도 넣은 게 없으니까 옆에 카운트가 빵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뉴 폴더 그룹은 말 그대로 이 부분이에요. 이 폴더에 그룹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는 뭐 수채화로 만든 거를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수채화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뉴 폴더 그룹과 폴더 그룹만 만드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충분히 엄청나게 관리가 좀 됩니다. 저장돼 있는, 내가 특별히 저장된 검색어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거나이저를 누르시면 이렇게 4가지의 섹션이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내가 커스텀으로 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거는 여기 애드 서치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다 하나씩 만든 거고, 이 니즈라는 거는 뭐겠어요? 니즈 모드를 활용한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더블 클릭 눌러볼게요. 이 폴더를 구분하는 걸 만들어 놓을 때 여기에 서치가 검색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니즈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니즈라는 단어가 프롬프트에 들어간 걸 전부 다 찾아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니즈에 관련된 건 다 이렇게 찾아서 한꺼번에 제가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것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숨겨놓은 것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는 이렇게 프로필로 할 건지 여러 개 사이즈별로 있고, 버전별로 7버전으로 뽑은 것만 보거나 6버전, 뭐 5버전 이런 식으로 다 선별해서 기준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 옵션도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작게 볼 거냐, 더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미디엄, 저는 이제 미디움으로 자주 보는데 더 크게 이미지를 보고 싶으시면 썸네일을 조정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유념하실 부분이 이 레이어 부분인데, 지금 이 스퀘어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편한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지를 다 정사각형 기준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2대3, 3대2, 16대9, 가로형, 세로형 다 틀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뽑았던 이미지의 원본 비율까지 그대로 보고 싶다면 이렇게 풀 버전을 누르시면 그 비율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내가 정리했던 자료들 찾을 때 요 오거나이즈랑 아까 그 폴더 시스템을 통해서 꼭 정리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 에디트 부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버전 6.1에서 7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업데이트가 이 에디트가 개방이 된 거거든요. 사실 이 에디트가 기능이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약이 있었죠. 지금 제가 이 에디트 한번 눌러볼게요. 말 그대로 이제 편집 모드인데, 이 에디트가 기존에는 연간 아니면 또 이미지를 10,000개 이상 만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는데, 버전 7이 되면서 그게 다 풀렸어요. 그래서 그냥 월간 어떤 모드든 상관없습니다. 구독 플랜이 어떤 거든지 제일 낮은 거에도 상관없어요. 기본 하셔도 다 이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편집 모드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미지를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보통 편집하는 모드였어요. 기존에는 그냥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지 생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한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고 꼭 내가 갖고 있는 별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이미지를 가져오는 걸 못 쓴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였어요. 여기 업데이트에 에디트에 이 업로드 이미지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지금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어떤데 어디에 쓰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으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배경인데 여기에 인물을, 이 배경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인물을 집어넣고 싶다. 근데 이 배경은 1도 바뀌면 안 돼요. 완벽하게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시려면 이거 미드저니에서 사용할 수 없고요. 조금씩 바뀝니다. 무조건 에디트를 쓰셔야 돼요. 그럴 때 에디트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제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우먼 스탠딩, 우비를 입은 소녀를 서 있게 만들었더니 정말 자연스럽죠.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이 그림자, 이 물결에 비치는 반사되는 이미지까지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에디터에서 또 제가 이 편집 기능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편집 기능에서 레이어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사진, 원본 사진 요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로 바꾸고 싶다. 네. 근데 이런 고양이를 바꾸고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레이어로 갖고 오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내가 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사이즈도 조정하면서 내가 합성할 부분을 이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디트를 활용하는 장점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합성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포토샵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자, 이 원래 이미지도 지금 저 여기 원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원본도 제가 돌려볼게요. 원래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운 거예요. 자, 이 페인트에서 이 지우개 이걸로 이렇게 지워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지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여기에 딱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이게 어떻게 합성인가요? 너무 티가 나죠? 합성 티가 너무 나죠? 이러고 끝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해야 되는 추가 작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여기에 왜 합성이 이렇게 어색할까요? 이 경계 부분 때문이죠. 지금 이 지우개 툴은 끝에가 굉장히 엣지 있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도 끝에가 이렇게 칼처럼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해지면 안 되겠죠. 최대한 이 합성되는 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여기 샘플 이미지 옆에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조금 더 부드러워진 이 이미지 보이시나요?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이 작업을 하려면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자,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 과정인데, 지금 현재 이 새로 얹힌 고양이 이미지 말고 이 뒤에 백으로 있던 이 배경 이미지 있죠? 여기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우개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요렇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왜 가장자리를 지우냐면 이 경계선 부분이 합성이 굉장히 어색했기 때문에 그 어색했던 합성의 경계 부분을 새로 다시 만들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합성시켜 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걸 지우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밑에 부분도 왜 지웠냐면 이거는 어쨌든 지우개 툴로 지웠다는 부분은 새로 생성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이 강아지가 이 물결에 비춰서 다리 부분 보이시죠? 요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영역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새로 다시 생성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배경 이미지를 두고 이렇게 주변 테두리를 한번 이렇게 지워주셔라. 그래야 여기 어색했던 이 경계 부분을 합성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온 이미지가 너무나도 티가 많이 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해도 합성 티가 나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이 또 있습니다. 자, 그거는 먼저 샘플 완성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거 보세요. 요거는 어떠신가요? 이건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써 있죠? 여기 보시면 R 마크가 있죠. 요거 리텍스처입니다. 네, 그 리텍스처를 최종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였던 이미지,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에디트 옆에 리텍스처가 있죠. 여기 지금 이 R로 만들어진 이 작업은 다 리텍스처로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텍스처를 하실 때 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자라든지 이 모습에 대한 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팅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요걸 좀 자세하게 안 적어주면 굉장히 좀 이 리텍스처가 합성은 잘 되는데 단점이 캐릭터나 이런 상황이 조금 일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원래 있던 이 고양이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져요. 특히 이 수영 모자는 완전히 달라졌죠. 완벽하게 맞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는 좀 아쉬운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이 수영 모자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뭔가 지금 여기 제가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캐릭터 레퍼런스로 이걸 넣었어요. 일관성까지도 이걸 유지해 달라고 이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조금 더 수영 모자랑 이 고양이가 원본이랑 그나마 좀 더 유지가 된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지금 털 보이시나요? 아이고, 털 보시면 털이 물에 젖어 있어요. 이 경계 부분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여기도 고양이 발 보이시죠? 지금 아까 이 엉터리 같은 이 합성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최종 합성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에디터에서 리텍스처까지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디터의 레이아웃을 합성하는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거는 아까 레이어로 조정을 하시고 위치나 기울기 이런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여기서 최종 합성은 이렇게 리텍스처를 한 번 더 활용을 하시면 최대한 근접한 이런 합성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정도까지의 기능이 안 됐었는데 이제 미드저니가 에디터가 이제 이 정도 기능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편집 기능이 좀 한참 부족하긴 한데 지금 색감 보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여기서도 합성에서도 제일 티가 났던 부분은 색감이죠. 근데 그건 없기 때문에 그런 없는 부분을 대신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리텍스처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레이어가 자 보세요. 이번에는 3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3개를 불러온 겁니다. 요 배경만 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요 인물 드라이버,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차 이미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위로 올리면 레이어가 위로 올라옵니다. 포토샵처럼 레이어 위치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업데이트가 된 게 바로 이 스마트 셀렉트예요. 말 그대로 영역 선택 영역을 자동으로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인클루드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플러스로 지금 보이시죠? 그냥 바로 한 번에 이게 선택이 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레이저 지우개로 지워야지 그 지워진 영역이 이미지가 채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워줘야 돼요. 그 작업을 꼭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레이저 셀렉션과 이레이저 백그라운드가 있죠. 한번 두 개를 나란히 눌러볼게요.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보이시나요? 선택한 영역만 지운 거예요. 근데 저희는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뭘 눌러야 할까요? 네, 백그라운드를 지워라는 얘기예요. 선택한 영역의 백그라운드 이걸 제외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응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스마트 셀렉트. 원래 오리지널은 차가 약간 회색이었고 여기도 이렇게 고글을 쓰고 뭔가 이렇게
베이지색의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리텍스처만 돌렸을 때 합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됐죠. 정말 원래 있던 하나의 이미지처럼 잘 됐는데 일관성이 제가 안 되는 게 단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나마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편법을 썼냐면,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 이미지 프롬프트로 이 이미지를 써서 전체 구성을 한 번 더, 이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을 이걸 참고를 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캐릭터는 이 캐릭터 얼굴 캐릭터 레퍼런스로 참조를 해라. 근데 여기는 왜 캐릭터 레퍼런스로 나올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에디터가 아직 또 V7을 옴니를 지원을 안 합니다. 아직 업데이트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전을 6.1로 돌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6.1로 돌렸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 레퍼런스로 넣습니다. 이 옴니로는 지금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아까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됐던 단점을 어느 정도는 좀 보완을 해줍니다.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좀 꽤 그럴싸하게 나왔죠. 네. 이런 부분은 아예 이렇게 블러 효과까지 줘서, 모션 블러까지 줘서 원래 있던 이미지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개떡같이, 어떻게 보면 막말로 개떡같이 만들어놨던 이 화면이 최종적으로는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 편집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V7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편집 기능도 확실히 좋아졌고, 그리고 이 편집의 기능의 가장 좋은 점은 외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 원래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의 변형이 1도 안 된 상태 그대로 여기서 응용을 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기 때문에 아마 디테일하게 후보 적용을 하실 때 이 에디트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뒤에 좀 더 가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반 이상, 20분 이상 또 이제 오버가 돼서 오늘은 아쉽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라이브의 특성상 기존의 영상과 좀 다르게 세세하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제가 또 이런 팁은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진행을 하고 또 공지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처럼 이렇게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라이브 방송에 실시간 참여하고 싶다면 항상 새로운 라이브 일정 소식 게시판을 통해서 미리 사전 공지해드리고 있으니까 게시판을 통해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라이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